비계 삼겹살부터 평상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올 성수기 제주 관광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논란까지 이어지자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나서 요금 인하를 설득해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항섭 이따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이 설치된 계절 음식점입니다. 메뉴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탕수육과 한치 물회가 5만 원으로 일반 음식점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외부 음식을 먹으면 자릿세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직접 시켜봤지만 양과 질에서 비싼 가격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문어 숙회도 3만 원 이 정도 하는데 4, 5만 원이니까 비싼 음식 값으로만 봤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값으로만 하면 이 계절 음식점이 운영되는 곳은 공유수면, 공공이 소유한 부지입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 끝에 가격을 일제히 낮춘 해수욕장 파라솔이나 평상 설치 장소도 대부분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회, 청년회 등입니다. 음식이나 대여용품 가격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들하고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있어봐야 뭐 5천 원 정도? 그렇게 해도 우리 여기도 2살 장사하는데 인건비도 있고. 공유수면을 행정기관에서 빌려준 셈이지만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제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협의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건도 저희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마을 내 청년의 관리하는 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내 해수욕장 12곳 가운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2호와 월정, 중문색달 해수욕장 등 모두 8곳.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마을이 내는 금액은 12만 원에서 최대 568만 원에 불과합니다. 허가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가는 건 점사용료 말고는 근거가 없죠.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이런 개념의 법률이라기보다 공공수면을 어떻게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분야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공모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관행적으로 점사용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이지만 사실상 사유화된 채 운영되고 있는 제주 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해수욕장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유화 문제부터 불투명한 운영까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목욕탕 해변이라는 논란이인 월정 해수욕장. 공유수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서핑업체 협의회가 점유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70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핑업체 14곳이 제주시에 내는 점사용료는 47만 원입니다. 중문해수욕장도 7개 서핑업체가 공유수면의 절반 이상을 허가받아 사용 중인데 올해 사용료로 낸 돈은 31만 원. 첫 서핑업체가 해수욕장에 들어선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을회나 어촌계에 발전기금을 내야만 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매년 이제 6월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필수 사항이에요. 이제 서핑샵을 하기 위해서는 토백이들하고 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200만 원을 냈대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는 여름 한철 장사로 수억 원대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회는 지난해 거둔 수익만 1억 원에서 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점사용료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버는 건데 수익이나 매출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경로잔치, 노인잔치,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은 연합청년회, 분야회 이런 큰 행사할 때도 300, 500씩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상 마을회에서 해수욕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텐트 하나 칠 수 없고 번번이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국민이 그냥
국가적인 자원을 사용하려고 온 거였고 그만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사유지를 점령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와 레저업체가 절대적 사용 권한을 가진 도내 해수욕장.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해수욕장법에 따라 시민사회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관리 운영자를 공모해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운영자를 나누어 선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2,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청결 유지비를 받습니다. 피서용품 가격은 공모를 할 때부터 행정기관이 정해놓습니다. 파라솔이나 피서용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제가 위수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서 어떻게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행정당국이나 읍면동에서 직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편의시설 운영만 마을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마을회 운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피서용품별 가격도 정해놓았습니다. 해마다 바가지 요금과 사유화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제주 해변. 이제는 법과 제도로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제주 여행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제주 항공권과 숙박권, 렌터카와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하거나 요금을 다시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 오려던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내 관광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방산 부근의 한 관광지에서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탐방로로 돌진해 탑승하고 있던 관광객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모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삼방산 인근 좁은 도로,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놀란 상인과 시민들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잠시 뒤 구급차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탐방로 계단을 들이받은 건 어제 낮 12시쯤. 차량 앞부분이 돌로 쌓아 만든 계단에 처박혔고 계단 구조물도 휘어지고 구겨져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한 200km 정도, 그 정도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왔었어요.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관광객 한 명이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대 운전기사와 다른 관광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택시가 굉음과 함께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말합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쾅 하는 소리가 나갖고 놀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차가 저기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막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길이 아닌데. 사고가 난 곳은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 사이 탐방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빠르게 질주한 차량은 탐방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는데요. 다행히 사고 당시 관광객 등이 없어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지난해 출고된 코나 전기차 택시로 제주시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용머리 해안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 50m 전부터 차량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택시 운전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기록 장치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공업단지에 있는 폐목재 처리장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폐목재와 파쇄목 600톤이 8m 높이로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북, 강원과 세종 등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와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시키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자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8월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정책위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회의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시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 내용과 장래 계획과 관련한 세부적인 의견부터 거시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돼 다른 전문가 그룹과도 의논하고 필요하면 위원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 등 6명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4.3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촉발됐다며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당연직 자문위원입니다.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6번째 입찰에 1명이 응찰했지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입찰 자격에 분원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포함시키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진료 시간을 줄였는데 조만간 다시 입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폐업 업체는 2020년 618개에서 지난해에는 1,706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963개가 폐업했습니다. 제주도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과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브릿지 보증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 앱인 먹개비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먹개비 매출액이 71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